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프로입니다.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랑 약 9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 최대 규모입니다. K2 전차 180대가 폴란드로 가는데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부품 정비까지 싹 다 묶어서 가는 엄청난 계약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구조로 끝날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더 대박입니다. 오늘은 이 폴란드 구조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단순히 구조로 끝날 계약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로템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핵심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폴란드랑 K2 전차를 무려 9조 원 규모로 추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차 180대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MRO, 즉 유지보수, 부품 공급, 정비까지 수십 년 동안 책임지는 계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폴란드가 K2를 산 뒤 엔진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바꿀 때 그 비용이 계속해서 현대로템으로 들어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 계약 하나로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의 진짜 핵심은 폴란드에 아예 현지 공장을 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로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은 원래 무기 계약을 할 때 EU 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일자리도 늘고 보안 문제도 적기 때문이죠. 현대로템이 이번에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면 루마니아나 체코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차를 도입할 때 훨씬 부담 없이 유럽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K2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즉, 이번 구조 계약은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을 사실상 열어버린 계약이라 추가 수주까지 훨씬 유리해진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대형 호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대로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다른 기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이 이번 철도 사업에서 1분기에만 매출이 4,025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일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지하철, KTX 같은 도시철도 차량부터 역사 설비, 신호 시스템까지 통째로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수주 잔고도 워낙 튼튼해서 연 매출이 4조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이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같은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면 방산하고 철도 부문이 꾸준히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확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등급이 올라가면 금융 비용이 낮아져서 이자 부담이 줄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투자 유치할 때도 훨씬 유리해지죠. 특히 방산, 철도같이 몇 조 단위 들어가는 사업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지금 유럽 상황이 현대로템에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원래 하던 EU나 나토 내부 업체에서만 방산 계약을 하자 하는 관행을 깨고 납기 쪽이 빠른 곳으로 계약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를 고른 이유도 독일이나 미국 전차보다 몇 년이나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토도 국방비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방위비의 최소 20%를 무기 구매에 쓰라는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예산을 전차나 자주포 같은 무기 도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현대로템은 철도 매출도 꾸준히 받으면서 방산 쪽에서는 유럽 내 빠른 공급과 생산 거점 때문에 추가 수주까지 훨씬 유리해진 구조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 부분에서 폴란드 구조 계약이 단순히 구조 계약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폴란드랑 맺은 계약을 보면 K2 전차를 판매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폴란드에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K2 전차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짚어드리자면 앞으로 루마니아나 체코 같은 유럽 다른 나라들이 전차를 사려고 할 때 굳이 멀리 한국에서 배로 실어올 필요 없이 폴란드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계약은 단순히 폴란드에 전차를 파는 걸 넘어서 유럽 전체에 수출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루마니아가 새로 전차를 사려는데 300대 정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드 2, 미국의 M1A2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국가를 비교해보자면 납기 일정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폴란드가 한국 K2를 계약을 하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받았죠. 반면 독일은 2년에서 3년, 미국은 3년에서 4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몇 년씩 기다렸다가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K2는 자동장전, 수중도하가 가능하고 중량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동유럽 지형에 유리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는 유럽 표준에 딱 맞게 설계가 돼서 탄약, 통신 같은 나토 호환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의 M1A2 같은 경우엔 강력한 방호력을 자랑하지만 가스터빈 엔진이라 연비가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서 나토 호환성이 뭐냐면 같은 나토 소속 국가끼리 탄약이나 통신 규격이 똑같아야 연합작전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전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유럽은 독일 전차를 선호를 했는데 이번에 K2도 폴란드형을 통해 나토 규격을 맞추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약점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가 전차를 새로 들일 때 바로 옆 폴란드 공장에서 K2를 빠르게 받으면 되고 유지보수나 부품 공급도 훨씬 쉬워지니까 기술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굳이 더 비싸고 오래 걸리는 전차를 선택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 공장은 사실상 유럽 전체에 K2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현대 로템 추가 수출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대로템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6월 20일 날 22만 5,500원 고점 찍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평선도 보시면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다시 붙어주고 있어서 매수세도 붙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고점을 찍고 과열 구간 한 차례 소화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대형 호재도 터졌으니 다시 이 고점 22만 5,500원 돌파 시도 나올 듯 합니다. 워낙 호재가 좋은 호재이고 루마니아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질지라 고점 22만 5,5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만큼 얼마나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단기 조정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21만원 이탈시라고 보고 있으며 이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되면 17만 5천원까지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만 장 시작이 되면 무섭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닙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의 시대인데 어느 종목이 좋은지 정도는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믿을 만한지 옥석을 가려낼 능력을 길러드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그런 확실한 정보들로 상승이 오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 선점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시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참고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